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즘 기분이 좋아요. 오늘 화요일이죠. 네. 얼마나 남았을까?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소개도 안 했어요. 너. 예. 얼마나 남았을까? 뭐가 남았을까? 라인 오브 포터. 일단 봄바람이 살랑 불면 온다고 하죠. 아. 예. 봄바람과 함께. 봄바람 불면 쥐. 하수관도 녹고 그때 그렇죠. 되면 예. 경칩 때문에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칩 때 개구리가 나오면 온갖 그 지저분한 짐승들은 다시 어디론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마이크를 못 찾아요. 그거 참. 참 답답하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자, MB 국정원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비위 뒷조사했다? 가지가지 했죠, 정말. 대북 공작금까지 건드렸다는 겁니다. 어허. 예.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거액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을 수집해서 정보를 보고한 혐의로 최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한 행위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일단 드러난 것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밝혔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미국 비자금을 추적한다면서 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 대북 공작금을 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측근을 해외에서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필리핀 당국에다가 뇌물까지 주면서 그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방 형식으로 국내에 데려와서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전명도 웃겨요. 작전명이 데이비슨하고 연어인데요. 데이비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니셜 DJ의 첫 글자 따서고요. 연어는 퇴임 후 고향 마을로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 인생 과정을 비유해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연어의 회귀. 예. 그렇게 돌아갔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예. 그리고 이곳에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위에 계신 분들, 이명박 대통령하고 연락하시는 분들이요. 이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게 정치보복이에요. 이런 그렇죠. 게. 예. 그리고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본인들이 정치보복하니까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범법자 잡는 걸 정치보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북 공작이라든가 해외 공작을 벌였어야 할 요원들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음성적으로 얼마나 작전명도 조롱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데이비슨. 예. DJ 한번 알아볼까 봐. 예. 왜? 대충 그러지. 대추 뭐 이렇게. 대충. 예. 연어. 씁쓸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쓰인 돈은 세금이고 아니라니까요. 귀하게 쓰이라는 대북 공작. 예. 허용 돈이라니까요. 정봉주 돈이고. 그렇죠. 제 돈이죠. 그럼요. 무슨 자꾸만 세금이라 그러면 남의 돈 같아요. 그렇죠. 하호영 돈이고 제 돈이- 정봉주 돈이고 정한성 돈이고 전문수 돈이고 정태익 돈이고 누군지 모르죠. 예, 정한성 우리 여기 다 관계자들. PD. 예. 예. 보통 이제 매달 따면 그러잖아요. 네. 감독 누구누구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PD 누구누구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한성 PD, 전문수 CP, 정태익 본부장. 이분들의 돈이에요. 이 돈 그렇죠. 찾으러 가야 돼 우리. 봄이 되면 꼭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영치금에서 뛰어야지. 예.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검찰은 아예 네. 이게 개인 행동이 아니고 국정원 차원의 문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공작금 자체를 특정 정치인의 비위나 풍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도 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지금 검찰에 조사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법 정치 개입이 단순히 이 한 DJ나 건만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아. 예. 여론을 들여다 보면은요, 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찰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760건의 그 대법원 문건 나오잖아요. 네. 제 재판과 관련한 한 기록이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판 날짜를 어디로 하고 네.
그 배정을 이쪽으로 바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법원 블랙리스트를 말씀하시는 대법원 거죠? 블랙리스트에서 재판에 관여돼 있을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도 조사해야죠.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하라고 얘기해야죠. 지금 국정원 말씀하시다가 대법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늘의 지금 실시간 검색어 서지현 검사 예. 이거 당사자가 안태근 검사 예. 전 장 국장이죠. 출신이죠. 예, 예. 예. 법무국장 출신. 그렇죠. 요분 그 뭐 메모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인상이 제가 초기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안태근 검사가 8년 전에 했어요. 이 서지현 검사가 8년 동안 가슴에 안고 있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안태근 검사 누가 수사합니까? 수사할 사람이 없어요. 검찰을 검사를 어떻게 수사해? 평검사가. 그래서 필요한 게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서지현 검사라고 하는 한 여성 검사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여성 검사의 인권은 곧 우주의 인권이다. 우주의 인권이다. 그러면 예. 에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 어떻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놓고 그러고 나갔고 연어라는 작전명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뭔가 좀 슬프네요, 예, 슬퍼. 씁쓸하죠. 고향 마을로 돌아갔고 농사 짓겠다고. 예.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월호 얘기입니다. 세월호 또 특조위 방해. 예. 아, 참.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더니 다 어떻게 현실로 이렇게 돌아와.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어김없이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잖아요. 술 먹다가. 예.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니까. 혹시 우리가 하는 게 음모론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얘기도 예. 했었죠. 우리 그런데 너무 삐딱하게 세상을 사는 거 아닐까? 네. 하면서 우리 막 반성하고 울었잖아요. 울어 안주가 들러와가지고. 그렇죠. 예. 당시 3년 전입니다. 예.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현 의원 그리고 안 끼는데 요즘 없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아, 나 감옥 가고 좀 안타까워했는데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월호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이런 이 부모들 아우 그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97년생. 97년생입니다. 예. 벌써 97년생이니까 2018년이 넘었으니까 20살이 넘은 그렇죠. 나이가 되네요. 군대 갈 나이에. 예. 군대 작년서부터 군대 가기 시작했죠. 군대 가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는 코너링이 좋아갖고 의경 갔어요. 코너링이 좋아요. 우병우성 얘기도 뒤에 지금 해야 할 것 예. 같은데.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 이렇게 세 팀이 만났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고요. 이것을 총지휘한 사람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도대체 뭘 그렇게 감추려고 했을까.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섰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요. 2015년 1월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프레임이 잡혔어요. 실제로 예. 이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프레임이 잡혀서 프레임이 딱 잡혔죠. 예, 보수 진영, 보수 언론에서도 이것을 세금 대대적으로 도둑. 인용을 예. 했습니다. 이 3자 회동에서는 조윤선은 또 뭐라 그랬나요? 조윤선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일단 컨텐츠 나이데스. 그게 뭐죠? 컨텐츠 아리마센. 컨텐츠가 없다. 올해도 컨텐츠가 없다. 그렇죠. 묵묵히 수행한다. 예. 묵묵히 열심히 이병기 수행한다. 국정원장은요. 이병기 뭘 했어요? 여기는. 총지휘. 총지휘를 한 거죠. 그리고 3자 회동에서는 제로베이스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요. 그때까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서 해수비가 준비했던 특조위 인원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집행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였다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실장이 조전 수석과 함께 기재부, 중앙인사처, 법제처 등 정부 부처를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또한 예산과 인원을 줄이도록 지시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말하자면 특조위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겁니다. 인원하고 예산이 움직였다는 건 그건 망가지는 거죠. 아니 그 생떼 같은 자식 이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요. 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 이게 악마의 짓이죠. 빅토르 위고 제가 유식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보면요. 네.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과정을 빅토르 위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는 전쟁터에 가서 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밤을 새우는 피 끓는 울음소리가 우주의 질서를 바꿔서 나폴레옹 중심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이 자식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심정이 우주의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302명이에요. 302명입니다.
이 한이 있으니까 세상에 촛불로 연장이 되고 2014년 4월 16일서부터 그때서부터 2016년까지 이 3년 동안 촛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촛불로 결과되는 거고.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였죠. 그러면 예.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는데 예. 자식을 잃은 부모의 피 끓는 심정. 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참 나쁜 진짜. 사람들입니다. 예.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도 이 발언 그리고 이 회동 직후에 예.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불법 유령 조직인 세월호 조사위 설립 준비단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이거 보고 세월호 가족들이 얼마나 또 속상했어요. 그래도 힘내고 네. 진실과 정의가 살아날 때까지 싸우셔야죠. 또 다른 특조위 그리고 예. 진상 파악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2기 특조위가 이제 곧 시작하죠. 예. 자, 한겨레 20일 단독 군사이버사 작전명 레드펜, 예. 빨간 펜, 빨간 펜입니다. 온라인 블랙리스트 만들어 작전 펼쳤다. 예. 지금까지 등장한 그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된 보도는요. 말하자면 여론 동향 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 진보적인 의견들을 댓글을 달아서 보수적인 의견으로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의견들에 대한 공격, 의견에 대한 반대를 펼친 건데 이것은 블랙리스트처럼 실제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허. 직접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사이버상에서 직접 공격한 겁니다. 아, 이게 또 다른 국면이네요. 또 다른 국면입니다. 사이버사의 댓글 작전, 예.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작전명은 명단은 레드펜. 나오나요? 명단은 나오나요? 일부가 나왔습니다. 일부가요? 일부가 나왔는데 그 일부가 뭐냐면 지난해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3명의 유명인들 이 사람들이 레드펜 작전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갔죠. 아, 그때 들어갔나요? 예. 기쁘다. 레드펜 되셨네. 그런데 안 들어가면 창피해요. 그런가요?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효리 이 가수도 있었고요. 오. 이승엽 오호, 야구 선수요? 예, 있었고 박원순 시장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저를 빼놓고 네. 전 그 입장 표명을 안 했으니까 네네.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원순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 탈락. 그래도 지금 아니 레드펜 블랙리스트에도 못 들어가면서 무슨 시장 선거 나가냐고요. 이 레드펜 같은 경우에는 레드빵? 예, 레드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사 창설 당시부터 시작됐어요. 2010년서부터요. 예. 그리고 2008년 쇠고기 촛불 집회 이후에 이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2008년 이후부터 준비를 착수를 한 걸로 봅니다. 예. 본격적으로 준비를 착수한 겁니다.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모아놓고 네. 저거 하면 좋겠네. 국정농단 골든벨 퀴즈를 내갖고 그거 못 맞추는 사람 아웃이다. 예를 들었고 이재용과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몇 차 면담을 했냐. 예. 3차 요즘 0차도 났잖아. 네. 날짜 1차는 2014년 9월 15일. 네. 2차 2015년 7월 25일. 3차 2016년 2월 15일. 이런 거 못 외우는 사람들 다 아웃. 그걸 다 외우셨나요, 지금? 그럼요. 그거 어떻게 못 외워요. 그다음에 0차는 2014년 9월 9일서부터 12일 사이. 제가 그다음에 이게 다 그다음에 예. 그 국고손실죄 네. 형량 5년 이하일 경우 5억 이상일 경우에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그런 거 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국정농단 골든벨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유익할 것 같죠. 예. 왜냐하면 네. 그 국정농단 있을 때 당신들의 시대적 정신은 어디에 꽂혀 있었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예. 역사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기도 하니까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네요. 그러면 예. 네. 레드펜 작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블랙리스트 규모 자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내부적으로는 종북 핵심 세력 3만 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중에 1차 33명. 좋네요. 네. 그리고 근데 끝났어요. 끝났나요? 다음에 조금 더 내용 키워갖고 다시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21 하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